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학교 기후환경 및 탄소 중립 총괄을 맡았던 부장 강호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파주중학교는 파주시 임진각 근처에 있는 파주읍에 소재한 농촌 접정 지역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인가받아서 좀 꽤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요. 현재는 지금 6학급이고 특수학급 1학급 그리고 전교생이 155명입니다. 그리고 교직원도 21명, 아주 작은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돼서 전체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함께 동참하는 많은 활동들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그린 감탄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건 탄소 중립 중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교육 및 실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 영상을 좀 시청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조금씩 소개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중학교는 2022학년도에 탄소 중립 중점학교 선정되기 전에 저탄고지, 여기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은 저탄고지 탄소를 줄여 지구를 살리자라는 그런 내용의 학생 주도형 에너지 동아리 저탄고지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행동 1.5도시 스쿨 챌린지 지원단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기후환경 인식 개선에도 많은 실천 활동을 해서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2년 연속 전국 중학교 금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우수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기후행동 1.5 스쿨 챌린지는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계속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 모두의 공감과 참여로 해서 우선 지역적인 부분에도 많은 단체들을 저희들이 MOU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파주교육지원청 그리고 파주시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2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여러 교육기관 해서 한꺼번에 MOU를 맺어서 공동으로 탄소 중립 교육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탄이라는 주제로 해서 탄소 중립 중점학교를 추진해서 마음으로 먼저 느끼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명확히 좀 성립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탄소 중립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확산했었습니다. 결과로 생태 환경 교육 및 기후 환경 인식 설문조사를 마지막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전교생 76% 정도 그리고 인식 교육에 많이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 감수성 결과 역시도 한 80% 정도 기후 환경 변화 대응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파주중학교 그동안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탄소 중립에 감잡고 그리고 탄소 감축을 실천했던 주요 활동들을 좀 짧은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그 축제는 지역에서 하는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올해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 탄소 관련된 환경 관련된 부스도 운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몇 가지 좀 공유하고 싶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세 분과로 나눠서 이 분과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들을 좀 지정을 하고 학교 규모가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동참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탄소 중립 중점학교가 돼서 사실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우선 시작을 전체적으로 공감 형성을 좀 합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탄소 중립 실천 비전 선포 주간을 먼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마을 잇기 협약식을 맺자 해서 그리고 마을이며 주변의 여러 유관기관에 많은 협조를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들을 초청을 해서 협약식을 맺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요청을 합시다 해서 이 부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여기 탄소 중립 실천 비전 선포식에서는 학생들 처음 기후위기 인식 교육을 먼저 간단하게 시키고 그리고 서약식 작성하는 날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탄소 중립 비전 선포식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루 날을 잡아서 그리고 학부모님도 초청을 하고 학생 대표 그리고 학교 전체가 함께 비전 선포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중점학교 선정 축하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파주시에서 파주시 오케스트라에 소속돼 있는 공연자를 불러서 같이 학생들도 지금 예술에 관련된 부분들도 6년 동안 파주중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나왔지만은 함영고등학교 차기택 선생님 또 초청을 해서 우수 사례도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연풍 바로 옆이 연풍리인데요. 그 입세달 프리마켓 시 열렸는데 거기에 홍보 부스도 열고 학생들이 모든복 학생들이 공연도 해서 우리 지금 탄소 중립 중점학교로 선정이 됐고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 맺은 협약식입니다. 그래서 이부관기관들과 미리 협약식을 좀 맺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함께 그린 마을 잇기 협약이라고 해서 각 유관기관에 여러 제일 높으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파주교역장님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하고 세경고등학교 교장님 그리고 파주초등학교 교장님 연풍초등학교 교감님까지 다 모셔서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로 함께 오셔서 저희들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협약식 맺은 기념 사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여기 네 번째 사진은 선서식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체 선서식 한 이후에 기념 식수를 지금 운동장에 15그루를 지금 심었습니다. 왕벚꽃나무인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봄이 되어봐야 이제 어떻게 생존하는지 그리고 또 꽃을 피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12, 3그루는 그런 생존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기념 식수까지 해서 많은 유관기관들의 어떤 협조를 미리 요청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학생 환경교육 실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후행동 1.5도시 스쿨 챌린지 전교생 참여하는 부분들은 2021년도부터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업 사례에 있어서 크게 이제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기획해서
융합 수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학교 공개의 날에 환경 주제로 융합 수업을 실시를 했고요. 2학기 때는 성장 나눔 수업의 공개의 날이라고 해서 디지털 및 환경을 주제로 해서 융합 수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수학과 국어, 음악과 체육, 도덕과 영어, 그리고 사회와 미술, 화학과 진로와 직업이라는 그래서 여러 교과가 두 개의 교과들이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융합 수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과 진로 같은 경우 2학기 때도 융합 수업을 했는데요. 특히 과학과 국어 같은 경우는 환경을 생각하는 자작시 디지털 시화전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과 진로 융합 수업 지도안입니다. 수업 지도안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사진들은 주요 사진인데 과학과 진로 융합 수업 그리고 진로 융합 수업 관련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융합 수업하면서 융합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장면들을 촬영한 장면이고요. 여기에 이 부분은 음악과 체육이 이제 융합 수업을 한 장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버려진 페트병을 이용해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그리고 음악을 틀어서 이제 체육 활동하라는 교실에서 체육 활동을 해보는 만약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왔을 때 할 수 없는 교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교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여기 이제 수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2학기 때 있었던 국어 과학 융합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시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조사를 하고 국어 시간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를 짓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시화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10개 조가 나눠서 이렇게 이제 시화를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 뭐 여러 역량 강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총 18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역 연계 탄소 중립 교과 연계 초중고 사례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셔서 환경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 모셔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금능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환경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탄소 중립 중점 학교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아서 에코 히어로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 환경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중학교 파주 중학교에서는 과학 진로 관련 융합 수업 사례를 발표를 하셨고 한민고에서는 음악 선생님인데요. 예술 연계 탄소 중립 교과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실제 수업할 때 사용했던 키트라든지 그 과정들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했던 그런 악기를 전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가장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이 좀 너무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 교과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저탄고지라는 아까 영상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마중물 역할을 했던 이 저탄고지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 그리고 우리라는 이 동아리는 의생활, 이게 옷이라는 거, 버려진 옷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재생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에코포스는 환경 보존에 대해서 친환경 생활, 즉 텃밭 가꾸기를 하는 그런 동아리였고요. 환경 그린이라는 이 동아리는 지역 연계 탄소 홍보 부스 운영하고 그리고 음악과 관련해서 공연했던 그런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동아리는 과학 선생님이 운영을 했고요. 두 번째 이 동아리는 기술 과정 선생님이 운영을 하셨고 에코포스는 사회 선생님이 운영을 하셨고 함께 그린 이 동아리는 음악 선생님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 2021년도에 제1회 경기도 탄소 공감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그게 참여해서 체험 부스도 운영을 하고 본인들도 직접 학생들이 참여한 학생들이 체험도 하면서 환경에 관련해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회 때도 여기에 지금 올해도 9월 달에 여기에 참가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웠다고 체험하고 배우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 나왔지만 지역 축제 파주목 봉황 축제에 마지막으로 참여를 해서 부스도 운영하고 홍보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 관련된 사진입니다. 2021년도 참여한 사진이고요. 2022년도에 제2회에 참여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관련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역 연계 프리마켓 탄소 중립해서 홍보하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에 나오신 분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네. 지금 현재 뭐 새로 선출된 시장 전의 시장님입니다. 정화 활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파주목 봉황축제에서 모둠 북 학생들이 이 축제를 여는 공연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그 과학과 국어에서 융합 수업에서 나온 시야를 여기 이제 봉황 축제에 전시를 하고 실제로 많은 그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홍보 활동을 했었는데요. 어느 한 분이 이제 끝날 때 철거를 할 때 오시더니만 본인이 이 시를 전부 다 읽어봤다.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 좀 뭐 잘 쓰고 좀 감동적이다. 교육적으로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환경 거점 센터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학부모들 중심으로 많이 좀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평가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 공동체 성장 지수 검사를 2019년도부터 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 환경 감수성 검사를 같이 포함을 해서 4월 달에 한번 11월이나 12월에 한번 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쭉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에 이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육 활동도 있지만은 환경 감수성 검사도 2021년부터 포함을 해서 이 부분들을 쭉 추적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환경 관련돼서 수상을 4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도 받고 해서 하기 위해서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했었습니다. 해서 전체 5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보면 아름다운 교육상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제출을 해서 아름다운 학교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탄소 중립 경연대회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국 기후 네트워크 환경 그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경연대회였는데요. 여기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로 수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좀 갖게 됐습니다. 학교 교육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 뭐 중점학교 그리고 꿈꾸는 학교 선정됐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이제 신문사라든지는 언론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수상을 할 때도 그 수상 내용들을 어떤 내용이다라고 해서 홍보한 활동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올린 그런 내용이고요. 환경 부분은 지금 식물벽 지금 뭐 저희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교육에 대한 제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국어과학 융합수업 디지털 취하전에 학생이 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첫 번째
낭떠러지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출한 학생을 걸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떠러지. 쓰레기 분리 배출 텀블러 사용하기, 차를 멈춰야지 속도만 낮추고 있느냐, 길가에 나무 심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를 멈춰야지 도로를 늘리고 있느냐, 낭떠러지 앞에서 뒤로 도망가야지 천천히 걷는다고 안 떨어지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시를 짓고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모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이 사회적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환경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후 환경 위기 속도만 늦추는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이나 인식 교육에서 머물지 말고 학교 과정이라든지 직장에서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천 교육이 조금 더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보면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교사를 좀 지원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환경 교육 교사에 대한 TO가 그렇게 많이 없지만은 여러 학교를 묶어서 그래서 환경 교사를 선발하고 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전문 환경 교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모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 학교 급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환경 교육비를 그 학교 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차등 지급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